일상 속 혐오 얼마나 겪고 있나요? 지나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최근 일상 속 혐오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바지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경험한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상 속 혐오가 범죄로 이어진 경우를 알고 계시나요? 그러한 혐오가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혐오 표현과 징후 범죄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20대를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혐오를 얼마나 자주 마주치냐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일주일에 6번 이상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혐오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법적 정의조차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혐오는 어떻게 범죄가 됐을까요? 징후 범죄란 자신과 다른 사람 또는 장애인,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층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불특정한 상대에게 테러를 가하는 범죄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요원 이채연입니다. 저희는 오늘 일상 속 혐오와 이 혐오의 심화로 인해 나타나는 범죄의 양상의 일면을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일상 속 혐오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일상 속 혐오를 얼마나 겪고 있나요? 라는 내용과 함께 학우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중 학우 한 분을 선정하여 범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을 위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경험한 혐오 표현은 여자애가 화장을 왜 이렇게 안 하고 다녀? 화장도 하고 살도 빼고 자기 관리도 좀 해야지인데요.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혐오를 본인이 겪으셨는데 이렇게 사회에 만연한 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차별과 혐오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혐오 표현 또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혐오가 징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뉴스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부터 발생한 징후범죄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일상 속 혐오가 단순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학우분들이 작성해주신 포스트잇을 살펴보니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눠본 카테고리는 페미사이드, 인종차별, 성소수자입니다. 이제 각 카테고리에 맞춰 어떤 징후범죄들이 발생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으로 돌아갑니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하 씨와 하 씨의 친구 정 씨는 새벽 1시 7분경 한 건물의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하 씨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정 씨는 그런 하 씨를 건물 앞에서 기다렸죠. 그런데 하 씨보다 먼저 그 화장실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의 종업원이었던 김 씨는 2016년 5월 17일 오전 12시 33분경 한 빌딩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볼일을 볼 줄 알았던 김 씨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해 보였는데요. 그 사이 남성 6명이 그 화장실을 지나갑니다. 약 30분 뒤 아까 그 여성 하 씨가 화장실에 들어옵니다. 김 씨는 길이 32.5cm의 주방용 식칼로 좌측 흉부를 4차례 찔러 하 씨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잔인한 살해 피의자 김 씨가 하 씨를 살해한 이유는 단순히 여자가 자신을 무시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페미사이드란 여성 혐오적 동기로 인한 남성의 여성 살해를 말합니다. 앞선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이 그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미사이드를 향한 범죄에 관한 자료 화면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족이나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1시간에 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여성 폭력에 대한 여자라서 죽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살아나왔습니다. 어때요? 동cep병자가 사람을 죽인 건데 남자 동cep병자야. 여자이기 때문에 죽은 건데. 부산에서 일가족이 살해당한 사건, 또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 최근 사회에 충격을 준 이 사건들은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나 아내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카테고리는 페미사이드였습니다. 여성 혐오에 따른 징후범죄의 심각성을 알아보았는데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팬데믹 이후 더욱 심해진 특정 인종을 향한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꾼이라는 직업을 가진 백인 남성 로버트 에런 롱은 2021년 3월 21일부로 교회에서 제명당했어. 그 이유가 뭘까? 제명? 혹시 범죄를 저질렀나? 때는 2021년 3월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돌아가. 애틀랜타에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스파 마사지 샵이 3곳이 있었어. 사람들이 스파 마사지 샵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4시 50분 무렵 로버트 에런 롱은 차에 탔어. 어디에 가는 거지? 오후 5시 첫 번째 마사지 샵에서 그가 쏜 총으로 총 4명이 사망했어. 4명 중 2명은 중국계 미국인 여성, 1명은 히스패닉 여성, 1명은 백인 남성이었어.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 바로 차를 타고 이동했지. 어디로 갔을까? 설마 또 범죄를 저지르러? 맞아. 5시 40분 두 번째 스파에서 한국계 미국인 여성 3명을 살해해. 이 사건이 뭘 말해준다고 생각해? 아시아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스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들을 살해했으니까 혹시 징후범죄? 그렇다고 볼 수 있어. 전체 사망자 총 8명, 그중 아시아계 여성 사망자는 6명이야. 한국 외교부는 사망자 중 4명이 한국계라고 밝혔어. 이 사건의 여파로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하지 말자는 해시태그 샵스탑아시안헤이트 등이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미국 흑인과 같은 타인종에 의해서도 활발하게 쓰였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 인종을 두고 사람을 해치다니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 다음은 인종을 향한 범죄에 관한 자료 화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 여성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범죄가 1분 30초 동안 무려 130회 이상 무차별 구타를 40대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밀어 사망케 했고 지난달에는 60대 아시아계 여성이 아파트 앞에서 1분 30초간 무차별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이 같은 인종차별과 증오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정 인종을 향한 범죄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주제였습니다. 다음은 성소수자를 향한 범죄입니다. 폭력 사건으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던 미국의 한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의 성소수자 클럽인 클럽 Q에서 지난해 11월 19일 22세 남성 앤더슨 리 올드리치가 손님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Q는 게이와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나이트클럽으로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는 여러 폭력 사건으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AFP-콘스는 내년 11월 20일은 성전환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일컫는 트랜스포비아 폭력으로 사망한 이들을 기리는 날로 해당 클럽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 가운데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드리치는 사건 당일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 클럽에 들어서자마자 장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 2명이 올드리치를 제압하면서 추가 사상자 발생을 막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사 당국은 올드리치의 범행에 대해 증오범죄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사회는 최근 몇 년간 끔찍한 혐오 폭력의 대상이 됐다며 우리는 혐오를 묵인할 수 없고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한 사소한 혐오가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범죄 형태로까지 크게 번지면서 사회에서의 증오 범죄의 양상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성소수자를 향한 범죄에 관한 자료 화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퀴어 축제에서도 큰 차단막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지 목소리 못지않게 적대적인 목소리도 터져 나왔는데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15,000명으로 추산된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동성애 금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소문을 들었다며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혼낸 겁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증오범죄에 대해 알아보며 증오범죄가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 단순한 혐오는 범죄로 이어져 우리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줄이는 등 우리 주변의 혐오부터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익명성이라는 무기를 방패로 삼아 서로에게 독이 되는 말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해외에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 주요 쟁점으로 증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 동기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 증오표현 처벌의 위헌성, 보호집단의 범위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증오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유용할 것입니다. 현재 혐오 표현과 차별 선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상처 주는 표현들을 서슴없이 작성해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경계가 희미해진 현재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정보를 수용하며 전달하는 소통 능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혐오 표현이 증오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혐오 표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혐오 표현 없는 세상, 나 스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웃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시점입니다. 증오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임을 알고 비판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증오범죄를 자각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